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엔캠 한번 봐볼 건데, 엔캠이 4거래일 연속 하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차트를 그냥 모두 부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좀 걱정 많으신 주주님 많으실까봐, 일단 주말 지나고 나서가 걱정이죠. 주말 지나고 나서 지금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이거 진짜 소갈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하락의 이유라고 하면 지수 탓을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굳이 엔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가 연이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때랑 좀 비슷한 구간으로 가고 있죠. 네, 맞아요. 지금 같은 경기 침체론입니다. 자, 특히나 오늘자의 발표가 나왔어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8월에 미국 고용 증가가 14만 2천 명, 실업률이 4.2%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뭐 문제가 있나라고 싶을 수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의 예상치 분명히 예상치도 적게 잡았어요. 목표 하향했습니다. 목표 하향했음에도 16만에 3.8%였어요. 7월에 많이 지표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 16만 원에 3.8%라는 목표까지 낮췄음에도 목표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제 방송 보시는 주주님들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반등은 예상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거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결국 7월에 지표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무슨 예상을 해요? 우리 경기 침체인가라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8월에 확인을 받은 거예요. 즉 이번 9월에 연준의 의무가 좀 커졌는데 연준이 지금 빅스텝을 할 확률이 현실적으로 45%라고 합니다. 낮은 건 아니에요. 보통 빅스텝이라고 하면은 많이 나와봤자 빅스텝에 대한 기대감 30%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거는 아닌데 다만 확실한 건 빅스텝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미국 지금 고용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침체 쪽으로 가는 거에 무게가 더 실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이거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부진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자 연준 FOMC 회의가 17일에서 18일이에요. 그러면 이때쯤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7일이 추석이에요, 저희. 즉 19일 정도부터 본격적인 수급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일단 지금 당장 어떤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수급은 더 줄어들었고 그 수급이 말랐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느 쪽으로 붙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마른 수급 더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 그런 만큼 앵캠이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주주님들 소갈이 하고 있는데 희망적인 얘기랑 절망적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일단 절망적인 얘기 먼저 할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우리 25만 원 선 지키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35만 원까지 내려와요. 10만 원까지는 이게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깨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35만 원까지는 열어 두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5만 원의 지지를 받냐 안 받냐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구간 이탈하는지 조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음 주 중에 모든 게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만 전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저점론이 조금씩 퍼지고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 모든 종목들이 60% 정도가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에 대한 하락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자에는 외인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즉 무슨 소리예요? 그럼 언제 들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구간 16만 8천 17만 원 구간이 깨지는 순간부터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 구간 지금 저점으로 생각하고 지금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다가 9월에 금리 인하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에서 빅스텝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수급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결국은 이자가 싸진다는 거죠. 그게 어떠한 효과를 낳을까요?
기업 입장에선 결국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요. 투자자 입장에선요. 이걸 재테크 유인이 많아진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왜 주식하고 계세요? 예전엔 은행에 넣어도 굉장히 고금리로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데 반해 이제는 이자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은행에 넣으면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랑 고려를 해봤을 때는 손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똑같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더욱더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기업들은 조금 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조금 더 재무 건전성이 확립이 되죠. 그런 만큼 이 9월에 빅스텝이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이때 말씀드리는데 2차 전지의 수요 몰릴 거예요. 이거 되게 간단한 이유예요. 일단 금리 인하를 하면은 재무 건전성이 유의미하게 효과를 거두는 제약 바이오와 기술주에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자, 근데 우리 지금 대표적인 기술주는 말하자면 AI 수반의 반도체 섹터가 있고 그 다음이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도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엔비디아 폭락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이번에 실적 보고가 있었는데 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컨센서스보다 높이 나왔어요. 컨센서스에 약 20% 정도 상승된 실적을 보냈는데 하락이 나왔어요. 이거는 엔비디아 자체가 전에는 50% 80% 말도 안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다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하락이 나오는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고점론. 피카운론이죠. 지금 똑같아요. 바이오는 반대로 금리 인하 되기 전에 유한양행, 알테오젠, 또 뭐 있죠? HLB 이 세 가지가 먼저 시작을 해버렸죠. 지금 나오는 게 고점론이에요. 또 피크아웃론. 더 이상의 고점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만약에 주식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던지 잘 아신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싸져서 은행에 있는 돈을 좀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디다 투자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저점이고 바이오랑 반도체는 고점이래요. 그렇게 해서 몰릴 거예요. 2차 전지 금리 인하의 수혜 최대한 받을 거고 일단 거기에 선제 조건이 엔캠은 15만원 지켜줘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점에 가지고 계신 분들 여유 있으셨으면 제가 이 구간에서도 물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 못 탔다라고 하면 15만원 반등하면 물타세요. 더 내려가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더 내려가면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15만원 뚫리면 현실적으로 위험한 게 13만 5천원까지 가게 되면 이 상단에 있던 모든 매물대가 악성 매물대로 변경이 되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이 구간에서 잡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구간 한번 지켜준 걸 보고 있었죠. 여기가 깨졌다고 생각해봐요. 투매 나옵니다. 투매가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되냐. 조금만 올라오면 대기 물량 바로 나와요. 그 상황을 막기 위한 게 15만원이에요. 이것만 지키는지 체크하시고 이거 만약에 깨진다. 이 밑에서 둥글게 빠져나가는 결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는 분할 매수로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여력 있는 대로 좀 효율적으로 평단가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유가 일단 2차 전지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의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정되고 있거든요. 우리 전해질 사업 같은 경우도 엔캠 이번에 IR 내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회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잖아요. 사업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2차 전지의 불확실성이 해리슨과 트럼프의 대결 구도에서 나오거든요. 해리슨은 철저하게 바이든의 후계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좀 2차 전지에게 유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만큼 조금 정책주의 성질로 많이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비등비등한 지표를 보이던 해리슨과 트럼프가 결국은 트럼프가 60%, 해리슨이 지금 4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 해소될 날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고 나면 2차 전지가 조금 캐즘 이슈가 있어서 좀 주춤하곤 있지만 결국은 그 불확실성 해소되는 순간 우리 지금 전해질에 대해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엔캠입니다. 그 위치 다시 재평가받으면서 올라갈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서 중요한 게 이 15만원 지키냐 마냐예요. 아마 영상 보시고 있는 지금 구독자님들 중에도 좀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5만원 깨지면 손절해야지. 조금 차트가 많이 무너져 내려서 그래요.
그런 만큼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선 여기를 지켜줄 가능성이 근데 너무 높아요. 15만 원은 지켜줄 거고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올 텐데 여기 60일선 한번 걸릴 거고요. 20만 원 선, 21만 원 이 부근 한번 걸릴 거고요. 25만 원에도 한번 걸릴 거예요. 이제부터 올라가는 길은 쉽지는 않은 거는 인지하셔야 돼요. 드라마틱한 이럴 때 급상승보다 철저하게 이런 N자형 상승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오히려 그런 만큼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평단가가 낮아야 돼요. 올라가는 길에서 60일선과 평단가가 맞아서 여기서 탈출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점에서 잡는 건 다 수익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해볼게요. 이 구간에서 탈출 못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 구간까지 내려왔으면 여기서는요. 아무런 대처 못하죠. 여기서는요. 내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요. 이 두 구간을 날린 거죠. 이 두 구간을 날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울기를 모두 날린 거예요. 그런 만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평단가를 낮추는 게 지금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더 반등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좀 죄송한 말 좀 할게요. 이분들 원해서 장기 투자 중 아니거든요. 여기서 반등 안 보고 괜히 샀다가 한번 이 구간 돌아오는 거 기다리잖아요. 원치 않는 장기 투자 또 나오게 돼요. 이게 낮은데 뭐가 어때서요? 라는데 손실 봤던 사람이요. 수익 보잖아요. 냅둔다니까요. 문제가 이걸. 아니면은 이거 손실 때 만약에 비중 덜 들어갔다. 여기서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올려요. 그니까 반등 보고 들어가세요. 차라리 지금 여기서 반등 보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제 번호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일단 여기서 매수 타점 잡을 건데, 진짜 죄송한 얘기 먼저 할게요. 안 나오면 안 드려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고점에 평단가 낮추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만약에 진짜로 평단가 낮추는 게 큰 목적이다 하시면 엔캠 고점이라고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그분들은 분할 매수할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첫 번째 급등 나왔을 때 이때 약손실 보더라도 일단 탈출할 각오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수익 내드릴 테니까 일단 그거는 생각하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용은 안 들어요. 무료예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압니다. 많이 힘들어 하는 거 알고, 이게 올랐는데 오르자마자 내려가니까 더 기분도 나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엔캠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건 맞는데 2차 전지의 소외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소외받았던 2차 전지 다시 한번 관심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알잖아요. 결국 섹터는 돌아요. 그런데 저는 다음 차례 지금 2차 전지 무조건 2차 전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맨날 상상하잖아요. 내가 이 주식 뜨기 전에 잡았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지금이 그 구간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대신 이렇게 저점으로 흘러내리는 차트일 때는 확실하게 반등의 추세가 잡히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안전하게 주식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자,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국 수익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수익. 결국 우리 주식하는 이유 수익이고,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우리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라는 제목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1억을 만든다라는 느낌보단 1억 만들 실력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신 게 맞고, 그런 만큼 소액이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은 못 만들어 드려요. 6개월 동안.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1억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좀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제가 확실한 종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일과가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내드리고 1억 만들기방 소통해 드리면서 영상 찍고 남는 시간 다 기업 탐방 갑니다. 기업 탐방 가서 저도 지금 제 이름 걸고 같이 진행하는 방인데 수익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만큼 어중이
떠중이 떠중이 종목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기업 탐방 일일이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뽑아서 가져오는 만큼 수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조금 무료인 만큼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내역인데, 보시면 아무리 기업 탐방 열심히 잘 다닌다라고 해도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나와요. 손실도 나는 만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비중 분산해라. 비중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상하게 항상. 그런데 손실이 한번 나올 때 저도 손절은 하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낮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비중도 굉장히 낮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과하게 담으셨다가 저 여기서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비중 분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 탐방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매수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매도 같은 거 안전한 타점으로 들여도 확실한 수익 나오고, 일단은 고점에선 전량 매수가 힘들어요. 그런 만큼 매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를 지켜야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큰 수익인 것도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비중 과하게 담았다가 손실 크게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도 타점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100%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제가 비중을 그 정도로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 이유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매도 타점을 드리는데도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 수익 내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니까 좀 믿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 믿고 같이 진행만 해주시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반기 동안 675%죠. 정말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좀 지켜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